서울의 여름은 끈적했고 지혜의 마음은 그보다 더 끈적거렸다. 결혼 10주년 기념일. 그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남편 민준을 위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와 불고기를 준비했다. 10년 전 그녀는 촉망받는 외과 의사였다. 황금손이라 불리며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민준이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그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다. 오후 늦게 그녀는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들고 민준의 회사로 향했다.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 채운 도시락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10년간 한결같이 사랑해온 남편에게 작은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민준의 사무실 문 앞에서 그녀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여보세요, 효주 씨.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아, 그건 걱정 마요. 그 여자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다. 그 여자라는 단어에 지혜의 손이 덜덜 떨렸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자 이어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결혼 10주년이요? 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허울뿐인 관계니까. 이제 회사가 안정되면 그 여자랑은 끝낼 거예요. 효주 씨, 당신이 내 옆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내 진짜 사랑은 당신이라고. 진짜 사랑이라니. 오빠 지혜 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마. 걱정 마요, 자기야. 그녀는 이미 나에게 모든 걸 바쳤어. 이제 남은 건 버림받는 것뿐이지. 지혜는 숨을 쉬기 어려웠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민준과 효주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빛은 한순간 놀랐다가 이내 차갑게 변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의 사무실 앞에서 도청이라도 하려고 했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도시락, 지금 그게 중요해.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효주는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지혜에게 다가왔다.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업무 때문에. 닥쳐, 네가 뭔데 내 남편을 유혹해. 너 같은 애가 이럴 줄 알았어. 지혜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밀치며 효주를 감쌌다. 지혜야, 제발 그만해. 너 정말 미쳤어. 왜 이렇게 난리를 쳐. 내가 미쳤다고. 당신이 미친 거 아니야.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워. 이제 내가 쓸모없어졌다고. 당신 정말 인간이야.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민준의 뺨을 때리고 싶었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그녀의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민준과 효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연민조차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짜증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지혜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들은 그대로 식어 있었다. 그녀의 아들 준서도 학원 때문에 늦게 온다고 했다. 그녀는 홀로 식탁에 앉아 차가운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목이 메었다. 10년 전 민주는 그녀에게 말했다. 지혜야, 너는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네가 있어 내가 존재하고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 그 달콤한 속삭임은 이제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사랑은 배신당했고 그녀의 헌신은 조롱당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자 그 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가 수술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빛났고 손에는 차가운 메스가 들려 있었다.
황금손이라 불리던 그때의 그녀는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사진을 움켜쥐고 눈을 감았다. 나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아내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삶은 민준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녀는 복수할 것이다. 민준과 그를 배신한 모든 사람에게 그녀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시킬 것이다. 그녀의 심장은 이제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서진이었다. 서진은 그녀의 대학 동기이자 그녀를 가장 아끼던 선배였다. 지혜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서진의 다정한 목소리에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다시 흘렸다. 서진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 물었다. 지혜야, 무슨 일 있어? 괜찮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혜야, 너에게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어. 우리 병원에 아주 위급한 환자분이 계셔. 그런데 아무도 그 환자분의 수술을 맡으려 하지 않아. 혹시 너라면 가능할까? 서진의 말에 지혜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녀의 가슴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황금손을 다시 한번 사용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혜의 삶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10년간 헌신했던 가정은 허상이었고 남편의 사랑은 계산된 거짓말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진의 전화 한 통은 그녀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의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신문을 보고 있었다.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지혜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에게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다. 하지만 지혜는 그의 가면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우리 이혼해요.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주는 들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렸다. 뭐 이혼이라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고작 그 일 때문에. 고작 당신한테는 고작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10년의 세월이 담겨 있어. 당신은 내 삶을 통째로 부정했어. 더 이상은 못 참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민주는 거칠게 소리쳤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혜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때 준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준서는 부모의 싸늘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아는 체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민주는 준서를 보며 표정을 바꿨다. 준서야, 아빠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민주는 준서를 데리고 서재로 들어갔다. 지혜는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요. 아니, 싸운 거 아니야. 그냥 잠시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준서야, 만약 아빠랑 엄마가 헤어지면 너는 누구랑 살고 싶어? 당연히 아빠랑 살아야죠. 아빠는 돈도 많고 저한테 좋은 학원도 보내주잖아요. 엄마는 그냥 집에 있는 아줌마잖아요. 준서의 맑은 목소리가 지혜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그냥 집에 있는 아줌마라고 불렀다. 10년간의 헌신이 그녀의 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었다. 민주는 준서의 대답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준서야, 역시 내 아들이구나. 아빠가 더 좋은 것 많이 사줄게. 그 순간 지혜는 결심했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에게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녀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서진 선배,
수술할 수 있어요. 그 환자분 제가 맡을게요. 지혜야 정말이야. 10년이나 손을 놓았잖아. 쉽지 않을 텐데 알아요. 하지만 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서진은 지혜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자신감을 느꼈다. 알았어. 그럼 바로 병원으로 와. 내가 모든 준비를 해놓을게. 지혜는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10년 만에 다시 입는 수술복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지혜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백발의 노인이 보였다. 그분은 바로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대한그룹의 회장 최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이미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그의 뇌에 있는 종양은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내외 유명한 외과 의사들이 모두 포기한 상황이었다. 지혜야, 이분이 바로 최 회장님이셔. 자네만 믿고 있어. 서진의 말에 지혜는 최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최 회장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반드시 살려드릴게요. 최 회장은 지혜의 눈에서 빛을 보았다. 그 빛은 수많은 의사의 눈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수술은 다음 날로 잡혔다. 지혜는 밤새도록 최 회장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적인 수술 시나리오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은 다시 예전처럼 예민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다음 날 수술실. 지혜는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썼다. 그녀의 눈은 오직 수술대 위에 최 회장만을 향했다. 그녀의 손에 메스가 들려 있었다. 황금손이라 불리던 그녀의 손은 다시 생명을 살릴 준비를 마쳤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최 회장은 의식을 회복했고 그의 뇌에 있던 종양은 깨끗하게 제거되었다. 병원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서진은 지혜를 포옹하며 기뻐했다. 지혜야, 정말 대단해. 역시 너는 최고의 의사야. 하지만 지혜는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 불안했다. 그녀는 민준과 효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민준과 효주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뭐 지혜가 최 회장을 살렸다고 말도 안 돼. 10년이나 손을 놓았는데 어떻게 그런 수술을 성공시켜? 효주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주는 불안하게 서성였다. 안 돼. 지혜가 잘 되면 우리 계획이 틀어질 거야. 그녀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전에 반드시 그녀를 붙잡아야 해. 민주는 초조한 표정으로 효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욕심과 함께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는 지혜의 성공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수술의 성공은 지혜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다. 최 회장은 의식을 회복한 후 가장 먼저 지혜를 찾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은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혜 박사님. 지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최 회장은 그녀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50억 원이 담긴 카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지혜는 거절했다. 회장님, 저는 돈을 바라고 수술한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건 제 명예를 위해서라도 받아주셔야 합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제가 평생 마음의 빚을 지게 될 겁니다. 지혜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카드를 받으라고 권했다. 지혜야, 회장님의 진심이니까 받아. 지혜는 마지못해 카드를 받았다. 그녀는 그 돈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알지 못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민주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지혜가 50억을 받았다고 말도 안 돼. 그 돈은 원래 내 것이었어야 했는데. 그는 효주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왔다. 민주는 최 회장의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때 최 회장의 비서가 병실에서 나왔다. 민주는 비서를 붙잡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저 지혜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혹시 저희 아내가 회장님께 받은 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비서는 민준을 멸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분은 곧 이혼하실 분들이지 않습니까? 비서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지혜가 병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민준과 효주를 발견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왜 여기에 왔어? 민준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혜에게 다가왔다. 지혜야, 정말 대단하다. 최 회장님을 살리다니. 역시 내 아내야. 그런데 그 돈 우리 집안의 돈이지. 내가 대신 관리해 줄게. 이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공동 재산이잖아. 지혜는 민준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다. 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 돈을 탐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내가 그 돈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됐어, 민준아. 당신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아. 이 돈은 오로지 나만의 것이야. 당신은 이 돈에 손댈 자격 없어. 지혜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민준은 분노에 휩싸여 그녀의 팔을 잡았다. 지혜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당신은 그냥 집에 있는 아줌마일 뿐이잖아. 민준의 말에 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 집에 있는 아줌마가 당신의 바람을 눈감아주고 당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 꿈을 포기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게 없다고. 민준아, 당신은 정말 비열한 사람이야. 그때 서진이 나타났다. 그는 민준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다. 민준 씨,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립니까? 빨리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비원을 부를 겁니다. 민준은 서진을 쏘아보며 이를 갈았다. 서진, 너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민준은 효주와 함께 병원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굴욕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혜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지혜는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진 선배, 정말 고마워요. 선배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혜야, 무슨 소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어 줄게. 서진의 따뜻한 말에 지혜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녀는 서진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민준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준아, 당신에게 한 달의 시간을 줄게. 한 달 동안 우리 역할을 바꿔서 살아보자. 당신은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나는 밖에서 일할게. 만약 당신이 한 달 동안 나를 만족시킨다면 우리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볼게. 민준은 지혜의 제안에 놀랐다. 하지만 그는 지혜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말 알았어, 지혜야. 내가 당신을 위해 뭐든지 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지혜는 민준의 목소리에서 욕심과 함께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준이 그녀의 지난 10년의 삶을 몸소 체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처절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혜의 제안은 민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지혜의 마음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지혜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가 아닌 차가운 복수심만이 가득하다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부터 그들의 역할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6시 지혜는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났다.
그녀는 10년간 해왔던 것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잠옷차림의 민준이 비몽사몽 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들어섰다. 지혜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밥 먹으려고. 오늘부터 당신이 식사 준비해야지.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평생 아침밥을 스스로 차려본 적이 없었다. 그는 투덜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 전 지혜가 장을 파놓은 신선한 채소와 고기가 가득했다. 민주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성거렸다. 지혜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요리할 줄 몰라. 모르면 배워야지. 내가 당신을 위해 1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말이야. 오늘부터 당신은 집안일과 준서를 돌보는 일에 전념해. 나는 회사로 출근할 테니까.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지나쳐갔다. 그녀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1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자유와 해방감이었다. 민준은 텅 빈 집에서 혼자 남겨졌다. 그는 서툴게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었다. 미역국은 너무 짜고 불고기는 양념이 덜 배어 밍밍했다. 그는 겨우 밥을 먹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딱딱하게 굳은 밥풀과 기름기 때문에 설거지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을 씨름하고 나서야 겨우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었다. 젠장, 이게 무슨 꼴이야. 그때 준서가 등교할 시간이 되어 방에서 나왔다. 준서는 엉망이 된 주방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 아침밥은 왜 이래? 엄마는 회사로 갔어. 이제 아빠가 너를 돌봐줄 거야.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대신해? 나는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단 말이야. 준서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민주는 멍하니 서서 준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서야 지혜가 10년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효주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다. 효주야, 나 죽을 것 같아.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지혜는 어떻게 이걸 매일 했지. 오빠 힘내. 지혜 언니가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 마음을 시험하는 거라니까. 오빠가 잘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정말 그럴까? 효주야, 내가 이대로 포기하면 지혜가 나를 버릴지도 몰라. 그 돈 50억 원, 그게 전부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걱정 마, 오빠. 나도 오빠를 돕고 있어. 내가 지혜 언니 회사에 오빠를 위한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 오빠가 다시 성공하면 지혜 언니는 오빠에게 돌아올 거야. 우리 둘 다 성공하는 거야. 효주의 말에 민주는 희망을 가졌다. 그는 지혜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한 달의 기간 동안 지혜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노력할수록 지혜의 마음은 더욱 멀어져 갔다. 지혜는 민준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는 민준이 겪는 고통이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지혜는 서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혜는 민준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았다. 선배,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10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남자는 저를 기생충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혜야, 네 잘못이 아니야. 민준 씨가 나쁜 사람이지. 너는 충분히 헌신했고 사랑했어. 서진의 위로에 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때 서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혜야, 혹시 민준 씨가 너에게 신장 이식을 해줬다는 거 기억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 그녀는 신장이 좋지 않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다. 민준이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그게
사실은 민준 씨가 아니라 나였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10년 전 네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민준 씨는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 그는 너를 포기하려고 했어. 그때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서 내 신장을 기증했어. 하지만 민준 씨가 내게 부탁했어. 이 사실을 너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그는 네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 싫어했어. 그는 너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 지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녀는 서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10년 동안 그녀의 삶을 지탱해 온 사랑과 헌신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베푼 희생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 희생은 민준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를 짝사랑했던 서진의 것이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자신을 향한 자괴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서진의 충격적인 고백은 지혜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의 삶을 지탱했던 사랑과 희생의 서사가 한낱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서진의 앞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그 눈물에는 배신감, 분노,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맹목적으로 믿고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선배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지혜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진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혜야, 미안해. 민준이 널 너무 사랑해서 이식 수술까지 자기가 했다고 믿게 하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했어. 그만큼 널 아끼고 사랑한다고. 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다 내가 너에게 이 진실을 숨겨서 생긴 일이야. 아니에요. 선배 잘못 아니에요. 전부 민준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저를 소유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지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다. 그녀는 민준이 한 달 동안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게 놔둘 것이다. 그 희망을 서서히 꺾어버릴 것이다. 그녀는 민준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그의 명예와 재산을 완전히 파괴할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여느 때처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커피를 마셨다. 민준 씨, 아침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저 오늘 바쁘니까 서둘러 주세요. 민준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서툴게 차린 식탁을 가리켰다. 다 됐어, 여보. 어서 와서 먹어. 내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지혜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한 입 맛보았다. 미역국은 여전히 짰고 불고기는 질겼다. 하지만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어때, 맛이? 좀 괜찮아졌어. 민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며 지혜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좀 움직이네. 지혜의 거짓말에 민준의 얼굴은 환해졌다. 그는 지혜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지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다. 그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지혜의 칭찬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잊고 기뻐했다. 그 시각 효주는 지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혜가 민준에게 돌아갈까봐 불안해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빠, 지혜 언니가 정말 오빠한테 돌아갈 것 같아. 나는 너무 불안해. 걱정 마, 효주야.
지혜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연히 돌아오지. 당신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민준의 안일한 태도에 효주는 더욱 초조해졌다. 그녀는 지혜의 성공이 자신들의 계획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을 서두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준의 회사에 투자하려는 척 접근하여 민준의 경영권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오빠, 내가 오빠 회사에 투자할게. 대신 오빠는 나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줘야 해. 오빠가 다시 성공하면 지혜 언니는 오빠에게 돌아올 거야. 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거야. 민준은 효주의 제안에 흔들렸다. 그는 지혜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만큼 자신의 회사도 소중했다. 그는 효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좋아, 효주야. 대신 나중에 회사를 되찾을 수 있게 해줘. 물론이지, 오빠. 우리는 함께 성공할 거야. 효주는 민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는 이제 민준의 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야망은 점점 커져갔다. 지혜는 민준과 효주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효주에게 회사를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 회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회장님, 저에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혜 박사님. 뭐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가 곧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최 회장은 지혜의 부탁에 의아해했다. 왜 민준 씨의 회사를 되찾으려 하십니까? 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가 추락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혜는 거짓말을 했다. 그녀의 진짜 속마음은 민준이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 회장에게 자신의 복수심을 드러낼 수 없었다. 최 회장은 지혜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감탄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를 통해 민준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의 회사를 지혜의 이름으로 인수할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지혜의 앞에서 가식적인 삶을 살면서도 뒤로는 효주와 함께 지혜의 돈을 노렸다. 그는 지혜가 자신을 용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희망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지혜는 민준이 효주에게 회사를 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고 복수심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최 회장의 도움을 받아 민준의 회사를 몰래 인수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모든 것은 민준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은 평소처럼 지혜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며 아부를 떨었다. 여보, 오늘 내가 특별히 미역국을 끓였어.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지혜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지만 한 숟가락을 뜨자마자 찡그린 얼굴로 뱉어냈다. 미역국은 여전히 짰고 불고기는 맛이 없었다. 민준은 실망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보, 왜 맛없어? 아니,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래. 지혜는 민준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노력에 감동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서 완전히 떠났다. 그날 오후 민준은 효주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효주는 민준의 회사에 투자하는 척하며 경영권을 완전히 빼앗을 계획이었다. 오빠 걱정 마. 내가 이 회사 오빠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을게. 그러면 지혜 언니가 오빠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고마워, 효주야. 역시 내 옆에는 당신밖에 없어. 민준은 효주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혜가 가진 50억 원에 대한 욕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효주를 이용해 회사를 되찾고
지혜의 돈까지 손에 넣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계획이 이미 지혜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혜는 변호사를 통해 민준의 회사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이제 민준의 회사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며칠 후 민준은 효주와 함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회사로 향했다. 그들은 회의실에서 변호사와 만났다. 자, 이제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효주의 말에 민준은 기쁜 얼굴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자신이 성공의 길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다. 민준 씨, 효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지혜의 등장에 민준과 효주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혜야, 당신이 왜 여기에?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제 제 것이니까요. 지혜의 말에 민준과 효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이 회사는 내 거야. 아니요, 민준 씨. 이 회사는 이미 제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지혜는 태연하게 말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계약서를 뒤적였다. 계약서에는 지혜의 이름과 최 회장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건 거짓말이야.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준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효주를 돌아보았다. 효주야, 당신도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지혜와 한패였어. 아니에요, 오빠. 저는 몰랐어요. 지혜 언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일 줄은. 효주는 가정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외면했다.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잃은 것은 돈이나 회사가 아니에요. 당신의 삶 전체를 잃은 거예요.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나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지혜의 말에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 돈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그는 자신이 지혜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그때 준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빠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민준은 준서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준서에게 다가가 애써 웃어 보였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아. 그냥 잠시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하지만 준서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다. 그는 지혜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엄마가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혜는 준서의 눈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준서의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아빠가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야. 아빠가 10년 동안 엄마를 속이고 엄마의 삶을 망쳐놓았어. 지혜는 준서에게 10년 전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준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아빠가 사실은 거짓말쟁이고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겼던 엄마가 사실은 아빠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분노가 가득 찼다. 그는 민준을 향해 달려가 소리쳤다. 아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민준은 준서의 외침에 무너졌다. 그는 아들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절규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었다. 지혜는 준서를 데리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민준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날 지혜는 아들 준서의 손을 잡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그동안 민준이 쌓아놓은 불성실한 살림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준서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혜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준서야, 아빠의 잘못은 엄마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의 잘못도 아니야. 엄마는 이제부터 너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거야.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지혜의 품에 안겼다.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아빠를 향한 실망감 대신 엄마를 향한 미안함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모든 것을 잃은 민주는 분노에 차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야,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평생 후회하게 해줄게. 지혜는 민준의 협박에 냉소적으로 웃었다. 민준 씨, 당신이 내게 했던 모든 짓을 생각하면 당신의 말은 내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당신의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아. 지혜의 단호한 태도에 민준은 더욱 격분했다. 그는 효주에게 연락해 복수를 공모했다. 효주야, 내게 복수할 기회를 줘. 내가 지혜를 파멸시킬 거야.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효주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 역시 지혜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고 지혜가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 지혜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지혜의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아들 준서였다. 며칠 후 준서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때 검은색 승합차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준서는 영문도 모른 채 납치되었다. 납치범은 준서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을 빼앗아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지혜 씨, 당신 아들이 우리 손에 있어요.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50억 원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와. 혼자 와야 해.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아들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어. 지혜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납치범의 목소리에서 민준과 효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준서를 납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혜는 서진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서진 선배, 준서가 납치되었어요. 민준과 효주가 한 짓인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서진은 지혜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지혜가 말렸다. 안 돼요, 서진 선배. 그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준서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저 혼자 가야 해요. 지혜야, 혼자 가면 위험해. 그들은 너를 해칠 수도 있어. 내가 함께 갈게. 서진은 지혜를 말렸지만 지혜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는 준서를 구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납치범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창고였다.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 민준과 효주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지혜야. 예상보다 빠르네. 네 아들을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나 보지. 효주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지혜는 그들을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다. 준서는 어디 있어? 내 아들에게 송긋 하나라도 건드리면 너희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하하하, 겁주는 거야 지금. 나 아들의 목숨은 우리 손에 달렸어. 당장 50억 원을 내놔. 그러면 나 아들을 돌려줄게. 지혜는 그들에게 50억 원이 든 가방을 던졌다. 민준과 효주는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했다. 그들의 눈은 욕심으로 가득 찼다. 자, 이제 약속대로 준서를 돌려줘. 지혜의 말에 효주는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지만 약속을 지킬 생각은 없어. 우리는 너의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너의 아들도, 너의 명예도. 그 순간 창고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다. 서진이 지혜의 위치를 추적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민준과 효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50억 원이 든 가방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은 그들을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혜는 감금되어 있던 준서를 발견하고 그를 품에 안았다. 준서야, 엄마야. 괜찮아. 이제 안전해. 준서는 지혜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힘들게 했어. 내가 아빠 때문에. 괜찮아, 아들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엄마가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혜는 준서를 품에 안고 창고를 나섰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었다. 민준과 효주가 체포된 후 지혜의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준서는 충격을 극복하고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지혜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서진과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모든 것을 잃은 민주는 감옥에서 지혜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옛 동료들을 이용해 지혜의 명예를 훼손할 계획을 세웠다.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는 행복하게 살게 둘 순 없어. 김지혜, 너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야. 민준의 지시를 받은 그의 옛 동료들은 지혜를 해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지혜가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 명단을 빼돌렸다. 그리고 지혜의 다음 수술 환자를 조작했다. 그 환자는 바로 민준의 옛 동료가 매수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환자의 몸에 약물을 주입하여 수술 후 합병증을 유발하고 지혜가 실수를 한 것처럼 꾸밀 계획이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평소처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을 준비했다. 그녀의 수술은 완벽했다. 그녀의 황금손은 다시 한번 생명을 살렸다. 수술실의 모든 스태프들은 그녀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했다. 하지만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환자의 혈압은 떨어지고 심박수가 불안정해졌다. 지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는 환자의 몸에서 미세한 약물 반응을 감지했다. 그녀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혜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환자의 혈액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예상대로 환자의 혈액에서 마취와 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검출되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지? 지혜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녀는 즉시 병원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민준의 옛 동료가 병원 내부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는 민준과 함께 지혜의 회사에 투자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민준이 감옥 안에서까지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민준의 옛 동료는 체포되었다. 그는 민준이 시켰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민준은 감옥 안에서 또 다른 죄를 추가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녀의 뛰어난 의술과 위기 대처 능력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국민 의사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명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환자를 살리고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었다. 한편 이 사건은 지혜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녀가 수술했던 환자가 바로 그녀의 친어머니 김 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혜를 찾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병에 걸려 지혜의 병원을 찾았던 것이다. 그녀는 지혜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병실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지혜를 만났다. 지혜 박사님, 제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어릴 적에 잃어버렸는데 당신과 너무 닮았어요. 김 회장의 말에 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10년 전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딸입니다. 제가 바로 잃어버렸던 딸 유민입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김 회장의 손을 잡았다. 김 회장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혜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릴 적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지혜가 잃어버렸던 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내 딸아, 정말 잘 자라주었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그들의 극적인 재회는 병원 전체를 감동시켰다. 지혜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서진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행복을 찾아갈 시간이었다. 지혜와 어머니 김 회장의 극적인 재회는 지혜의 삶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그녀는 10년간 자신이 고아라고 믿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대항그룹의 상속녀였다. 이 사실은 민준과 효주에게도 전해졌다. 감옥에 갇힌 민준은 이 소식에 절규했다. 말도 안 돼, 김지혜가 대항그룹의 딸이라고. 내가 그런 여자를 버렸단 말이야. 민준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그는 지혜의 재산을 탐냈지만 그녀의 진짜 배경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청음 같은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에 몸부림쳤다. 효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지혜가 자신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내가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 여자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안 돼.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효주는 감옥 안에서 지혜를 향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민준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 지혜의 명예를 다시 한번 훼손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지혜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보내며 행복에 젖어 있었다. 김 회장은 지혜에게 지난 세월의 미안함을 전하며 그녀의 삶에 다시금 들어오려 노력했다. 유민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널 찾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어.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이렇게 병에 걸려서야 널 만나게 되었구나.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라도 어머니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들의 재회는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씻어내고 있었다. 지혜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 시절의 외로움을 잊고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준의 옛 동료들은 지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혜가 뇌물로 병원의 의사 자리를 얻었고 최 회장과 김 회장을 속여 재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지혜의 명예는 다시 한번 땅에 떨어졌다.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고 지혜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지만 이미 대중은 그녀를 사기꾼으로 낙인 찍은 상태였다. 김지혜 씨, 최 회장과 김 회장을 속인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대항그룹의 상속녀라는 것도 모두 거짓말 아닙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서진이 나타났다. 그는 기자들을 밀치고 지혜를 보호했다. 이건 모두 악의적인 소문입니다. 지혜는 최 회장님과 김 회장님을 진심으로 대했고 그녀의 의술은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그녀는 결코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서진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자극적인 기사만을 원했다. 지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김 회장이 나타났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 당당하게 섰다. 여러분, 제 딸에 대한 모든 소문은 거짓입니다. 제 딸은 저를 살린 은인입니다. 그녀는 저의 잃어버렸던 딸 유민입니다.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20년 이상을 헤맸습니다. 그녀는 결코 돈을 탐하지 않았고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녀는 대항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김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기자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김 회장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지혜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들의 펜은 이제 진실을 향했다. 민준과 효주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패배감이 가득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지혜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고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지혜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녀의 명예가족, 그리고 진정한 사랑까지. 그녀는 어머니 김 회장과 아들 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삶은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민준과 효주는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민준은 횡령 사기 그리고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효주 역시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감옥에서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후회하며 서로를 원망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파멸했다. 지혜는 다시 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대항그룹의 후원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수술을 진행했다. 그녀의 황금손은 이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녀는 국민의사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그녀는 그 명성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 싶을 뿐이었다. 준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 했다. 그는 지혜에게 말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게요. 지혜는 준서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준서의 엄마는 네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라.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그들의 대화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그리고 서진은 지혜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지혜가 민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어머니를 만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를 응원했다. 그는 지혜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 지혜야, 10년 전부터 나는 널 사랑했어. 이제 네가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까 내가 네 옆에 있어도 될까? 지혜는 서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진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 선배,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네요. 이제부터 제가 선배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지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